블라드 3세가 직접 쓴 자신의 서명입니다. 뭐라고 쓴 것 같습니까? 드라큘라다. 어디에? 그러네.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단어. 예, 맞습니다. 블라드 드라큘라야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몰라요. 블라드 3세가 이러한 호칭을 갖게 된 건 자신의 아버지 블라드 2세 때문입니다. 아버지 블라드 2세는요, 왈라키아 지역의 군주였거든요. 게다가 용의 기사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용을 뜻하는 드라큘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별칭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블라드 3세는 루마니아어로 드라큘의 아들, 그건 아가 붙어서 드라큘레아, 즉 영어로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블라드 3세의 호칭이 어떻게 유럽에 알려지게 된 것일까? 드라큘라? 그건 바로 왈라키아 공국의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 배경이 됐었습니다. 왈라키아 공국.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왈라키아의 북쪽에는 카톨릭 헝가리 왕국이, 또 남쪽에는 이슬람 오스만 제국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 헝가리 왕국은요, 서유럽 카톨릭을 지켜내는 수호자 같은 역할을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깃발로 내걸면서 유럽으로 향해 가던 팽창주의 제국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경우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왈라키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지금 뭐 줄타기 해야죠 뭐 안에서 사이에서. 그죠? 그래서 왈라키아는 헝가리가 강해지면 헝가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오스만 제국이 강해지면 오스만의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아 진짜 좀. 그런데 1444년 헝가리, 폴란드, 왈라키아 등 여러 기독교 연합군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벌였던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왈라키아의 블라드 2세 생존을 위해서 노선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오스만을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어야죠. 맞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오스만 술탄에게 공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친오스만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1447년 블라드 3세의 아버지와 형이 당시 친헝가리족 왈라키아의 귀족들에게 모두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헝가리가 오스만 제국에게 크게 패합니다. 이때 패하게 되면서 오스만이 군주로 앉힌 사람이 바로 블라드 3세였습니다. 자, 오스만의 이런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왜? 블라드 3세는 어린 시절에 볼모록 오스만 제국에게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탄불에서 생활하면서 오스만의 언어, 이슬람식 문화, 그다음에 군사 체계까지 직접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문화에 동화됐겠네요. 그렇죠. 오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라드 3세가 자신들의 힘과 잔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라드 3세 너 쉽게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뭔가 꼭두각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네요. 맞습니다. 강대국의 꼭두가시로 필요했던 인물이었죠. 교수님, 왈라키아의 군주가 된 블라드 3세의 상황은 어땠어요? 예, 초기에 이 즉위에 관련된 권력 구도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왈라키아의 귀족들은 자신들을 지지가 아닌 오스만이 세운 왕이죠.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블라드 3세는 실권을 제대로 이렇게 발휘도 못한 채 2달 만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왈라키아 이웃하고 있었던 몰다비아 지방을 거쳐서 헝가리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이제 이번에는 헝가리가 잠시나마 오스만보다 또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헝가리와 기존 왈라키아 군주 간의 관계가 또 이제 틀어지게 돼요. 이 틈을 타서 오스만 제국의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 헝가리를 지켜줄 완충지대를 확보해줄 군주가 필요했는데 그 군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블라드 3세입니다. 블라드 3세는 진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1456년 시작된 블라드 3세의 두 번째 즉위. 이전과 같았을까요? 이번에는 허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바로 엄청난 공포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블라드 3세는 즉위하자마자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 대상은 주로 그 아버지였던 블라드 2세 그리고 형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귀족들 있죠. 그리고 앞으로 반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 인물들에 집중되었습니다. 말뚝형은 먼저 굵은 나무나 새로 된 말뚝을 준비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 팔뚝 정도 굵기죠. 굵기로 가듬고 끝은 날카롭게 깎습니다. 근데 좀 중재인은요, 끝을 좀 더 뭉툭하게 깎습니다. 그리고 이 말뚝을 한 번에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와, 밑에서부터 위로 올린다고? 와 말도. 나 이게 제일 잔인하다. 이게 제일 잔인하다. 근데 이걸 집행하는 집행관들도 있었습니다. 이 전문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 이 박았을 때 바로 죽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말뚝형은 몸을 간통하되 이 죄인의 의식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진짜. 말뚝이 세워지고 나면 그 상태로 일부는 몇 시간, 길게는 2, 3일 정도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죽게 하는 방식이죠. 저는 진짜 세계에서 배울 때마다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계속 느껴요. 저렇게 저런 시대에 안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 이런 그 말뚝형을 고집한 이유가 뭐예요? 말뚝형은 오랫동안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겪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죽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저건 당하기 싫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해. 그렇죠. 예. 만약에 블라드 3세에게 맞선다 라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특히 시신을 마을의 입구나 길가에 세워서 전시했기 때문에 군인, 도적, 반란자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반역의 꿈을 못 꿉니다. 그리고 그 공포심은 어마어마했겠죠. 아, 죄짓기 싫다. 근데 무섭긴 할 것 같아요. 되게 두렵고.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블라드 3세에게 있어서 말뚝형은 단순한 복수나 분노를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왈라키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포 정치의 중요한 도구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네요. 이런 블라드 3세의 말뚝형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1457년 부활절 연회에서 일어났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훈 씨, 규현 씨,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한 가지 묻고 싶다. 너희는 지금까지 몇 명의 군주를 섬겨왔느냐? 저는 세 분의 군주를 모셨습니다. 저는 네 분입니다. 시대가 워낙 혼란스러워서요. 근데 이런 걸 왜 물어보세요? 너희들의 대답을 들어보니 너희는 왕이 바뀔 때마다 늘 살아남았다는 말이군. 예? 이 두 사람을 모두 죽여라! 끔찍해, 끔찍해. 자, 여러 명의 군주를 겪었다는 말은 그만큼 배신과 권력 고체의 중심에 이러한 귀족들이 있었다라는 증거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블라드 3세는 그 자리에서 나이가 많은 귀족들은 즉시 체포해서 말뚝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귀족, 그 가족, 그리고 종들은 요새를 쌓는 가혹한 노역에 투입시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살아남은 귀족들 중에서 일부가 도망을 칩니다. 왈라키아를 떠나서 그 이웃 지역인 트란실바니아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블라드 3세는 트란실바니아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 귀족들, 가족들, 어린 시종들을 전부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서 그 트란실바니아의 마을들을 불태우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교수님 그럼 모든 처형의 대상은 다 귀족들 대상인 거예요? 일반 아닙니다. 시민들도 그래요? 예, 일반 시민들도 거짓을 고하거나 아니면 반역을 꿈꾸거나 아니면 특히 물건을 훔치거나 이러면 바로 공개 말뚝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짜요? 작은 물건 하나 훔쳐도? 네, 맞습니다. 말뚝형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못하지. 그래서 이런 잔인성 때문에 블라드 3세는 꿰뚫는 자라는 뜻을 지닌 쬐페슈로 불리게 되게 되죠. 자, 그런데 블라드 3세의 공포 정치는 자신의 반대 세력에게만 향했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야? 바로 왈라키아와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했었던 오스만과도 정면으로 맞서게 됐던 것이죠. (1462년) 오스만 군대 약 6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왈라키아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왈라키아에 도착한 오스만 군대 경악하게 됩니다. 시체 꽂은 말뚝으로 위협했나? 가! 말뚝 맞잖아. 블라드 3세는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오스만의 포로 그리고 무슬림 약 2만 명을 말뚝에 박아서 전시해 놓은 겁니다. 2만 명? 니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와, 이건 진짜 심리전에서 바로 밀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 왈라키아 군대는요 오스만 군대에 비하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게 만드는 심리전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다 이런 게 좀 어떤 말인지 알겠는 것 같은 느낌. 자, 이 강경은 말뚝의 숲이라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잔혹함에 압도당한 오스만 군대는 사기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것이죠. 곽재식 박사님, 그 블라드 3세의 일화 중에 좀 특이한 사건이 있다고요? 네, 오스만 제국 쪽에서 온 사절단을 맞이했을 때 일어났던 일 하나가 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 술탄이 보낸 사절들이 블라드 3세 앞에서 터번을 안 벗은 거예요. 이슬람 전통 때문에 이걸 못 벗는 거라면 내가 영원히 못 벗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말뚝으로 잔인한 처형을 또 집행을 한 거죠. 잔인함으로 승부하는 군주인 것 같아요. 이 일은 블라드가 외교에서도 이런 공포, 잔혹함 이런 것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로도 터번을 안 벗었대요? 앞으로 좀 일단 벗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제 저러고 무섭겠죠? 하고 나면. 어. 예. 교수님 블라드 3세가 죽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요? 예, 그 영국의 역사 학회지에 이런 기록들이 실려 있는데요. 당시 그 기록에 따르자면 구체적인 수치는 약간 부풀려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 규모의 처형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스만 대규모 군대, 전력상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블라드 3세는 전쟁을 치를수록 불리해졌고 결국 헝가리로 다시 물러나게 됩니다. 아, 안 돼. 잡아야 돼. 이후 군주로서 복귀하지만 이제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자면 그의 머리는 오스만에 의해서 잘려서 지금의 이스탄불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블라드 3세가 누마니아에서 단순한 폭군으로만 기억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오스만 군대를 막았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영웅적인- 약소국 입장에서 영웅적인 면모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왈라키아를 오스만의 공격, 지배에 맞서서 정면으로 맞섰던 군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적으로 너무 열등한데도 열세인데도 그걸 맞선다는 그 깡이 장난이 아닌 것 같긴 해. 하지만 왈라키아의 법과 질서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집행하긴 했지만 드라큘라 블라드 3세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내적인 배신 그리고 혼란을 잠재우고 무너져버린 왕권을
다시 세우려 했던 인물로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잔혹한 처형의 군주지만 동시에 나라를 지키고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던 저항의 영웅으로서 함께 기억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수님, 뭐 루마니아에서는 뭐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뱀파이어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독일계 게르만 상인들 때문입니다. 블라드 3세가 트란실바니아로 도망쳤었던 귀족들, 그들을 잡아들이는 와중에 보복하다 보니까 그 트란실바니아의 마을들을 전부 불을 지르고 집단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트란실바니아 이 지역은요, 당시 독일계 게르만 상인들이 자신의 터전을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인쇄 시장의 핵심 소비층들이 이 트란실바니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 독일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의 상권을 위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드라큘라를 폭군 혹은 공포의 대명사로서 자신들의 지역에 소개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독일어권 지역을 중심으로 블라드 3세를 다룬 소책자와 목판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는 기이하고 끔찍한 이야기 하나가 실려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드라큘라라 불렸던 잔혹한 폭군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말뚝에 찔러 죽였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다. 독일 상인들이 만든 이 블라드 3세의 이야기가 사실 그리고 가장이 서로 뒤섞이면서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복제돼서 확산돼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블라드 3세는 단순한 인간 군주가 아니라 피를 즐기는 악마 같은 존재로 소유럽 사람들한테는 각인돼 버렸던 것이죠. 자, 즉 루마니아 안에서의 블라드 3세는 외세에 맞선 강한 군주로서 인정되었지만 소유럽, 특히 독일어권 세계에서는 괴물이다라는 이미지로서 각인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